안녕하세요. 모로코의 김영목 선교사입니다. 남은 것 성취를 위한 모로코 선교 복음화율 0%의 베르베르 종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교적 차원에서 모로코를 소개하고 협력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가고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 북아프리카로 시선을 돌리고 그 가운데 마그립 지역의 모로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여드리는 지금 지도와 도표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편에 있는 이 지도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중해와 대서양이 있는 북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알제리와 모로코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의 튀니지 지도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베르베르 종족의 분포도입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면 베르베르족 인구 분포 해가지고 총 2,500만 명 가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토착 원주민으로서 베르베르 종족은 현재 약 2,500만 명 가량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모로코입니다. 좌측 지도를 보면 모로코 지역에 보라색과 푸른색 그리고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 부분이 있고 정중앙에 알제리가 곳곳에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모로코의 약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200만 명가량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푸른색, 파란색이 모로코이며 좌측에 자주색이 알제리, 그 외에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기타로 노란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얇게 튀니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수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알제리 밑에 있는 서부 사하라까지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이 북쪽의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바로 원주민이 베르베르 종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르베르 종족은 약 2970여 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족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온 것으로 그 기원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엔 그러한 다양한 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간단히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도상에서 볼 때 말리나 니제르,
이런 지역에도 좀 흩어져 있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북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으로서 베르베르 종족, 베르베르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모로코 1200만 명 정도, 알제리 그저 한 800여만 명 정도, 그 외에 기타, 그 밖에 유럽 지역에도 흩어져 있는 베르베르 종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로코, 알제리, 그 밖에 알제리 남쪽에 있는 말리와 니제르 중심 부근에, 그 다음에 튀니지에, 리비아에 조금, 그 다음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베르베르 종족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베두인과 좀 혼돈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다 보면 사막 지역에 텐트를 쳐놓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원래 베두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시 외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이 농업을 하든 유목 생활을 하든 어떠한 형태의 생활을 이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밖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베두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텐트를 치며 이동해 가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베두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는 별개로 하나의 종족, 토착 원주민, 북아프리카 전체에 살던 토착 원주민,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이 농업이 될 수도 있고요, 유목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1200만 명 가량이 되는 이 베르베르 종족이 모로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르베르 종족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지만 특히 모로코의 선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로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선교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북아프리카에 고루 분포되어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미전도 종족, 베르베르 종족이겠죠.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는 미전도 종교권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로코의 현재 인구는 약 3,50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음화가 가장 안 된 지역이, 다시 말해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장 크게 남아있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르베르 종족이 있는 지역이며 그 가운데 모로코를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모로코는 정치적인 안정과 치안이 좋아 이동에 제약이 없으며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넷째로는 종교적으로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동일 조건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국가입니다. 다섯째, 체류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다양한 사역과 훈련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곱째로는 인터넷 보급망이 좋은 나라입니다. 여덟째로는 유럽과 근접해 있어 교통망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아홉째로는 외국인의 안전과 편리를 배려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9가지를 쭉 나열했지만 그 외에도 모로코가 선교적 관점에서 좋은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열거했는데,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면, 첫째,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선교적 관점에서 모로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베르베르 종족이 북인도 지역과 더불어 이 북아프리카는 선교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모로코의 베르베르 종족이 1200만가량, 전체 베르베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로코와 북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 베르베르 종족을 복음화하지 않고 또 모로코의 이러한 여러가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세계 복음화라는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전도 종교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슬람의 태동 이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점령해 오면서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시 말해 모로코 지역도 아랍화, 이슬람화 된 것입니다. 원래 이집트와 수단 일부를 제외한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차드, 니제르 이러한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마그립 지역이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정치적 안정과 치안이 좋아 이동에 제약이 없으며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예, 모로코는 왕정국가입니다. 입헌군주의 왕정국가이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치안이 아주 좋아 곳곳, 저 지방 곳곳에까지 이동하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알제리만 해도 저 외곽 지역으로 나가려면 동행하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어수선하고 안 좋은 곳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로코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이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국가와 개방적인 그러한 다문화적인 모습들이 모로코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문화, 스페인 문화, 유럽의 문화, 중동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이런 여러 문화들이 또 인종적으로도 고루 섞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동일 조건, 아랍 이슬람권을 비교한다면 그러한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강한 무슬림 지역, 그런 지역과는 달리 이쪽 지역은 온건 강경 이슬람이 아니라 온건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의 큰 교파 가운데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습니다. 수니파 중에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말리키 학파라고 해서 비교적 온건한 학파로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 비교적 베르베르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체류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에게는 10년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년을 주는 건 아닙니다.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현지인도 10년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죠. 그걸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을 받았다는 것은 영주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매우 좋아졌다. 제가 처음 모로코에 2003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체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10년을 받았다는 얘기가 사역하기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중동 이슬람권 지역에 10년까지 비자를 주는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좋은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다양한 사역과 훈련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그것도 북아프리카에서 교회 개척 사역이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사역이라나 NGO, 문화 사역, 기타 여러한 다양한 사역들이 지금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곱 번째는 인터넷 복음망이 좋은 나라입니다. 모로코에는 몇 개의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록텔레콤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회사로부터 보급되는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크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얼마든지 그 비용을 지불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돈만 있으면 좋은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덟째로는 유럽과 근접해 있어 교통망이 아주 잘 발달된 곳입니다. 모로코는 가까이는 스페인, 프랑스,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터키, 그 다음에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기타 여러 나라들까지 이 항공이 잘 연결되어 있고, 항공망이, 그리고 특별히 저가 항공 노선이 또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모로코에서 마드리드까지 또는 바르셀로나까지 10만 원이면 왕복 갔다 올 수 있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대 하면 유럽은 충분히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저렴한 시기에 미리미리 날짜를 맞춰야 되겠죠. 아홉 번째로는 외국인의 안전과 편리를 배려하는 국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관광을 즐기고 돈을 많이 쓰고 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내는데 큰 불편 없이 배려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반해 단점도 있는데, 모로코가 선교적 관점에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다른 아랍 이슬람권이고요. 또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익히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오가는데 유럽을 들러서 이렇게 오면 빨라야 18시간, 좀 길게는 보통 22시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도시 카사블랑카나 수도 라밧까지 들어가는 지베까지 들어가면 보통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통 시간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다른 아랍 이슬람권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많이 다르죠. 이슬람권, 그죠? 아랍 문화권. 언어적으로도 거기는 아랍어가 국가의 공용어입니다. 공식 언어입니다. 그리고 베르베르 언어가 국가의 공식 언어입니다. 불어와 스페인어, 특히 불어가 공용어이며 스페인어에도 영향을 많이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는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익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영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지역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익혀서 사역을 하기에 그거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의 언어를 잡고 사역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개를 해야 되고 2개 가지고 안 되는구나 3개까지. 예, 뭐 이 정도 되면 뭐 예, 모로코를 이제 바싹하게 다 이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모로코 선교적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로코 내의 남부 베르베르족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해왔으며 현재는 중부 지역에서 모로코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남부 베르베르 지역이라는 포인트와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포인트, 모로코 복음화라는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베르베르족은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의 베르베르 종족은 다른 미전도 종족과 같이 구분된 지역이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토착민으로서 이슬람화되면서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으로서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르베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축구 선수 중에 지네디 지단인가? 예, 지단 선수가 알제리 베르베르인입니다. 예, 더러 얼굴이 더 하얀 사람도 있고 더 검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혈통과 연계돼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좀 그 지역적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지역, 리비아 지역에는 아랍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의 아랍어가 들어오면서 그 영향 속에 차차 언어가 아랍어로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많이 아랍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서부사하라 지역에 가면 국가체계가 아니라 어떤 부족체계를 이루면서 그들의 언어인 순수 베르베르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구분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로코 내에서의 베르베르 종족이라 함은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베르베르 종족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구분된 성격을 지닌 것보다는 베르베르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베르베르인들은 아랍 군대가 들어오면서 주로 모로코와 알제리에 퍼져 있는 연계되어 있는 아틀라스 산맥 산악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내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점차 도시로 내려오고 그죠?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은 고루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산악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역하기 위해 산악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대도시와 연결된 베르베르 종족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모로코 남부 대서양 해안 지역에 아가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에서도 베르베르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중소도시에서 베르베르 언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외곽 지역에서 베르베르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있으나 대도시는 아가디르라는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외곽에 사는 사람이나 중소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시골, 지리산 청학동 같은 데에도 사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꼭 베르베르인들만이 아니라 아랍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